화려한 패션과 야수의 털 같은 머리 스타일, 모두가 땀에 젖은 공연장에서 메탈을 치는 걸 꿈꾸던 그 시절, 모두의 드림 기타는 크레이머였습니다. 크레이머는 미국의 회사로 글램 메탈이 나타난 시기에 필수 요소라고 불리던 기타를 지닌 회사입니다. 슈퍼스트랫이란 단어가 정리되던 시기에 태어나 지금도 메탈 헤드들의 로망이 되어 공룡 같은 위엄과 거친 소리를 내어줍니다. 오늘은 부활한 메탈 공룡 크레이머입니다. 크레이머의 전신 기업이라 할 수 있는 트래비스 B는 독특한 기타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1974년 설립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이 회사가 만드는 기타는 알루미늄으로 넥을 만들었는데, 이때 트래비스는 사업을 위해 새로운 파트너를 맞이하니 그가 크레이머의 설립자 게리 크레이머였습니다. 하지만 트래비스의 아이디어는 회사가 아닌 트래비스 빔이란 사람의 이름으로 특허가 등록된 것과 기타를 만들어야 할 사람이 회사에 드럼 연습실을 만들어 두는 등 크레이머의 혈압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결국 그는 데니스 베라디와 개선된 알루미늄 넥에 대한 연구를 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계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넥을 이용한 페이스터가 등장하기 전까진 1981년 전의 크레이머 모델은 은빛의 넥을 볼 수 있습니다. 펜더와 깁슨의 부진, 메탈의 등장 등의 이유로 크레이머는 페이서 같은 제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화려한 그래픽 도색과 플로이드 로즈라는 신기술, 에디 벤 헤일런이라는 슈퍼스타를 지닌 그들의 모습은 많은 경쟁사들에게 엔도스와 락킹 트레몰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크레이머는 미국과 일본 말고도 스트라이커 등의 시리즈를 한국에서 생산 중이었는데, 여기서 대규모 파업이 일어나자 안 그래도 무리한 마케팅 정책 등 여러 가지로 아슬했던 크레이머의 경제에 구멍이 크게 나게 됩니다. 당연히 이는 플로이드 로즈와의 로열티 관련 문제도 불러왔고, 소송까지 패하자 메탈의 인기가 식어가던 당시의 크레이머는 홀로 설 힘을 잃습니다. 그렇게 1997년 그들은 깁슨에 인수되었고, 한동안은 지나간 시대의 유물로 여겨지는 듯 했습니다. 특히 2018년 깁슨이 파산을 했을 땐 진짜 사망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했지만, 오히려 깁슨이 인수되자 크레이머 또한 기회를 얻습니다. 2020년 공식적으로 크레이머의 부활을 선언한 깁슨은 고출력 험버커와 슈퍼스트랫의 인기가 다시 돌아옴에 따라 크레이머의 기타들을 복각 및 연구하여 새로운 크레이머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그 시절을 기억하는 올드 팬들에겐 추억 섞인 환호를 받았으며, 그 인기에 의문을 지닌 이들의 호기심을 팬심으로 만들었습니다. 크레이머는 대표적인 모델들이 있는데, 페이서와 베레타는 모두가 인정하는 근본 있는 모델이며, 크레이머의 헤드스톡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베레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원래 크레이머를 비롯한 기타 회사들은 펜더 스트랫의 헤드쉐입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는 펜더의 신기를 건드렸고, 페르난데스가 펜더와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자 크레이머는 흔히들 말하는 클래식 헤드를 만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아는 크레이머의 헤드는 이 바나나 혹은 하키스틱이라 하는 헤드일 것입니다. 이는 에디 벤 헤일런과 크레이머의 만남을 통해 이뤄진 작품인데, 에디의 프랑켄만큼이나 유명한 기타 중에는 아이바네즈 디스트로이어 기타를 고쳐 만든 샤크란 이름의 기타가 있습니다. 크레이머는 에디를 위해 디스트로이어를 따라 만든 기타를 보여줬지만, 에디는 만족하지 않았고 함께 그를 위한 기타를 고민하다 바디는 페이서의 바디를 쓰기로 했지만, 플로이드 로즈를 꼭 쓰고 싶던 에디는 락킹 너트가 달린 넥을 원했습니다. 당시 플로이드 로즈는 완전 최신 기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자리에서 락킹 너트를 설치할 줄 아는 사람은 없었고, 급한 대로 이미 락킹 너트가 달려있던 디스트로이어 카피 기타의 넥을 꺼냈었습니다. 모두가 이는 임시 방편이라 생각했지만, 에디는 오히려 좋다며 이대로 출시하자고 했습니다. 에디를 제외한 모두가 의문을 가졌지만 반박을 할 수 있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에디의 시그니처와 베레타는 크레이머의 상징적인 헤드를 갖습니다. 이후 잭슨 같은 경쟁자에 대항하기 위해 바나나보다는 칼날 같은 헤드와 강렬한 인상을 얻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세 개의 헤드는 어느 것이 더 멋있다 하기 힘들 만큼 올드 팬들의 사랑을 받았고, 다시 부활한 현재 생산 중인 기타들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티스트와 관련된 모델을 얘기해볼까 합니다. 깁슨에 인수된 후 저지스타라는 정규 모델로 다시 태어난 시그니처의 주인 리치 샘보라도 있지만, 이번에 말씀드릴 아티스트는 바로 비비안 캠벨, 그리고 그를 위해 만든 나이트 스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트 스완은 독특하게도 크레이머에서 캠벨을 위해 만들어준 게 아닌 캠벨을 위해 만들어진 것을 크레이머에서 받은 케이스입니다. 1987년 화이트 스네이크로 온 시기의 캠벨은 텍사스의 훌륭한 루시어 버디 블레이즈의 소문을 듣습니다.
당시 그는 캠벨의 요구사항에 맞춰 마호가니 바디, 24.75인치의 스케일, 넥 대신 미들의 위치에 험버커를 다는 등의 기타를 구상했고 이 기타의 이름은 슈레더. 서구권에서 흔히들 속주를 슈레링이라고 하는데 비비안 캠벨 같은 슈레더에게 이런 기타는 최고의 아이템이었을 것입니다. 이후 버디에게 크레이머가 단순한 부하 직원이 아닌 파트너로서 그를 영입하고자 연락을 했습니다. 크레이머는 그와의 계약을 통해 슈레더를 생산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기에 버디는 계약 논의 중에 제작 중이었던 두 번째 슈레더에 크레이머의 로고를 넣었으며 슈레더라는 모델의 판권 자체는 버디가 가지고 있었기에 크레이머의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기타에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새 이름을 붙이기로 합니다. 여기서 비비안의 아내가 제안한 이름이 바로 스완이었으며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나이트 스완 모델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로도 크레이머의 모델들은 큰 성공을 남겨 많은 이들의 복귀를 기원하게 하였으며 다시 부활한 크레이머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크레이머는 자신들이 공룡 같던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허나 그들의 이야기는 옛날 얘기를 하는 다큐가 아닙니다. 영화 쥐라기 월드처럼 부활한 공룡들이 우리 밖으로 풀려났습니다. 크고 우렁찬 소리와 날카로운 모습은 다시 한번 세상을 지배하던 나를 노리며 로망과 위험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다시 부활하여 사냥을 시작한 공룡 크레이머는 돌아온 포식자입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버브였습니다.